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HLB라는 그 상장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그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고 간암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상 3상에 와서는 그 몇 번을 미 FDA에서 고비를 먹다가 그 지난번에는 이 중국의 항서제약이라는 업체가 개발한 그 약물과 함께 병용해서 이 간암을 치료하면 나름대로 효과를 본다는 그 임상 결과를 갖고 다시 미 FDA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리보세라닙이라는 업체,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갖고 거의 한 10년 동안 시장에서 그 자금을 조달해 갔는데 이게 수천억, 거의 조 단위의 돈을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모집해서 진짜 신약에 투자하기보다는 상장사를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상장사하고 비상장사 포함해서 거의 약 한 40몇 개 업체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빕을 갖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 돈으로 이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상장사를 인수해서 이 머니게임을 더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말을 듣는 업체이기도 하죠. 지난번에 리보세라닙 그 한 이 단독 신약 후보 물질을 갖고 이제 임상을 한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미 FDA에서 사용 승인을 그러니까 임상 실험 그 결과가 실패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유효한 데이터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 자체의 간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은 뭐 떨어졌죠.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회사는 이 리보세라빕을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이 간암 치료 후보 물질로 계속 홍보를 하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회사 문 닫게 생긴 거죠. 그래서 중국 쪽의 항서제약이라는 업체와 함께 이 병용 투자로, 그러니까 병용 치료 형태로 해서 이 리보세라빕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임상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신약 후보 물질 간암 치료제하고 캄렘리주맙이라는 이 항서제약이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간암 치료제하고 같이 병용해서 그 치료를 할 경우에는 약 한 22.1개월의 생존 기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제약사들보다는 굉장히 긴, 그러니까 굉장히 길다보다 그래도 한 몇 개월 정도 더 긴 생존성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별다른 그 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 FDA가 이 병용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시장에서 관심이었는데 드디어 이 미국에서 미 FDA 측과 HLB 쪽하고 미팅해서 이 중국 항서제약 캄렘과 같이 병용 치료를 해서 이제 요 병용 요법으로 결과를 본 것에 대해서 그 이러한 내용을 갖고 간암 치료제로서의 그 가능성 이거를 심사받으려면 재신청해라. 이게 강력하게 권고를 받았다는 말을 오늘 시장에다 딱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에 이 HLB는 리보세라닙과 병용요법으로 중국 항서제약 캄레니주맘이라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이 글로벌 판권에 대해서는 이 HLB가 인수해 갔습니다. 미국의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인수해 갔는데 그리고 이 중국 항서제약은 이 캄렘리주맘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의 판권만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그 외 지역 글로벌 판권은 HLB의 자회사인 미국 회사가 갖게 되는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이 리보세라닙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 미 FDA의 승인이 계속 늦어지고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진양곤 HLB 회장이 욕은 욕대로 많이 먹게 됐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이 있으면 그 신약 후보 물질을 갖고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는 거는 회사가 돈을 들여서 임상을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KFDA도 그렇고 미 FDA도 그걸 말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임상과 임상 1상, 임상 2상 뭐 여기까지는 그 회사가 낸 그 데이터에서 그게 크게 너무 이렇게 나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다음 임상으로의 진행을 네 돈 갖고 해라는 식으로 계속 허용을 해줍니다. 하지만 임상 3상부터는 다르죠. 임상 3상을 통과하면 실제 상업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데이터가 유효한지 안 한지, 즉 일반인을 상대로 이 약을 팔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번번이 이 HLB 쪽은 이 간암 치료제 후보물질인 리보세나립을 갖고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항서제약에서 만든 약품과 같이 병용을 해서 이 약을 이제 신약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간암 치료제를. 그런데 요 직전에 한 33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또 발행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환 청구 기간이 내년 7월 16일부터인데요. 요번에 이제 330억을 발행해 놓은 이게 이제 그 가격이 65,953원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주가로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LB의 주가가 그 향후 이 전환가액을 낮춰주는 쪽으로 맞춰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전에도 이 HLB 진양권 회장 일가는 전환사채를 투자해서 그 전환사채를 갖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HLB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리보세나비를 갖고 간암 치료제를 만든다는 핑계로 시장을 통해서 몇 천억의 그 유상증자나 아니면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돈을 갖고 상장사를 계속 인수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상장사 인수한 회사들마다 HLB 이름이 들어가니까 HLB 이름을 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40개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장사들은 다양하게 이 HLB의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 급등하면서 이제 머니게임 하듯이 시장에서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HLB는 신약 후보물질을 갖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머니게임을 해서 돈놀이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죠.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지난번 그 4월달, 그 5월달에도 이 신약 후보물질 리보세나립의 그 실패로 주가가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다가 그때도 이제 이 미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큰 소리 쳤다가 그래서 주가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쭉 끌어당겨서 올려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승인을 못 받았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중국 항서제약과의 이 그 병용요법을 통해서 이 미 FDA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 자료들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 관련한 이 보도 자료들이 계속 나왔고, 아직까지는 미 FDA에서 이게 승인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시로는 나가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이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홍보성 기사들을 막 뿌려댄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환사채의 330억짜리 발행을 뭐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이게 워낙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HLB는 전형적으로 이 신약 후보물질을 갖고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온 예전에 그 서울대 그 어디냐 이제 바이로메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름 바꿔서 헬릭스미스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 회사처럼 시장을 통해서 그 헬릭스미스도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거의 한 3조 원 정도의 자금을 시장에서 받아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임상 3상에서 실패하고 회사를 팔아먹고 먹튀를 해버린 꼴이 돼버렸죠. HLB도 전형적인 그런 그 임상 3상에서 고꾸라지는 형태를 여러 번 보여줘 왔습니다. 요번에는 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이게 또 전환사채 300억짜리 발행하는 그 앞에서 이런 그 호재성 재료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 솔직히 신뢰는 못하죠. 왜냐면 이미 FDA에서 한번 그 데이터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그 신뢰할 수 없다 해서 그 리젝트를 한 건데, 이거를 중국
항서제약하고 또 임상한 데이터를 갖고 내는 거라 신뢰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이 머니게임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하고 했던 업체들이라 이 HLB 그룹주에 대해서 개인 투자, 특히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가서 진짜로 그 단기에 하루에 이제 상승폭이 30%씩 되니까 그 재미를 꽤 짭짤하게 보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신규 자금을 외부에서 그 자금 조달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타를 쳐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또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는 투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차트에서 보여듯이 이 임상 3상에 대한 이런 그 결정적인 그 이런 보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공시가 나와버리면 주가가 손 쓸 틈 없이 그냥 점하를 찍어버려요. 이게 이틀이면 60%가 날아간 겁니다. 60 한 3, 4%.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돌이킬 수가 없죠. 투자 원금의 뭐 이틀 만에 투자 원금의 60%를 날려버리면 그거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단타를 그렇게 많이 쳐도 60%를 다 회수하기는, 다시 이제 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럴 만큼 굉장히 위험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HLB가 뛰면 바이오 쪽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직접 투자는 안 하더라도 이 회사가 움직일 때 다른 바이오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필요는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HLB의 머니게임에 희생된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그 바이오 쪽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쪽입니다. 왜냐면 의학 박사들이나 이 메디컬 MD들이나 뭐 PhD들도 자기가 직접 연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HLB 같은 경우도 지금 간암 치료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리보세나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장을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임상 1상과 2상을 통과하는 거는 자기 돈을 갖고 이 임상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요구한 대로 그 임상 시험 계획서를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왜냐면 그 KFDA에서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미국 FDA에서 돈을 내서 실험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민간 사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임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겠다고 하는 것과 웬만하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승인을 내주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임상 끝나고 받아든 그 수치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 임상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미국 FDA에서는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임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 자체가 뭐 제대로 안 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 솔직히 좀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있죠. 물론 이 리보세나립이 지금 이 캄렐리주맘과 병용요법으로 다른 약보다는 생존 기간을, 간암 그 환우들에 대한 이 생존 기간을 그 몇 개월 더 연장을 해서 2개월까지 늘렸다는 게 지금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 주장하는 데이터를 미국 FDA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간암 치료제로서 이 임상 3상 통과를 승인을 해주고 이 일반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의사들은 이 데이터, 미 FDA에서 승인해준 이 데이터들을 갖고 처방을 이 두 개의 병용요법으로 처방전을 써줄지, 이거는 또 의문인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그 환자들이 22개월 생존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암 치료가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암 세포가 그대로 있으면서 22개월 생존을 하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생존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HLB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직까지 미국 FDA가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이러한 회의 결과가 있었다는 걸 보도자료를 자신들이 뿌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언론도 그렇고 어떤 언론사도 이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고 뭐 그 후속 기사에서 이렇게 쓰는 기자들은 못 봤습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대동소이한 걸로 봐서는 HLB 쪽에서 돌린 보도자료를 받아쓰기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때는 또 동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 불에
말 그대로 이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그 타 죽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고, 또 이런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맹신하는 투자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이 코로나 치료제나 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 기존 뭐 그런 종목들 대박이 날 거라고 거기에 이제 심취해서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 뭐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해에 가장 많이 오른 그 종목에도 이제 선정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전 재산을 뭐 투자하고 뭐 몰빵을 했다가 결국은 지난 4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주가가 흘러내려서 아주 그냥 크게 손실을 본 투자들도 주변에 좀 보긴 봤죠. 이제 그만큼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거의 이제 맹신에 가깝게 믿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종목이고, 그리고 또 이런 종목에는 말 그대로 종교적 신념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종목을 그 부정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반발하는 투자들 많죠. 근데 결국은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이 HLB 같은 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헬릭 스미스처럼 서울대학교 출신 유명한 그 교수들도 결국은 임상 3상에서 실패하고 그동안 몇 조 원을 시장을 통해서 조달해 간 거 그냥 입 딱 닫고 그냥 회사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니까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곳이 이 바이오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조심해야죠. 절대로 종목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바이오 종목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방송을 녹음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